안녕하십니까. 이차장의 양호수입니다. 오늘이 2월 1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3시 5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아주 모처럼 만에 또 기다렸던 시원한 급반등이 나와졌죠. 코스피가 약 2%, 코스닥이 무려 4.5%나 아주 이런 정도 상승폭이면 근래 보기 드문 그런 상승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급반등을 했다는 건데, 이 바람에 양시장 모두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호 거의 무차별적이죠. 동반 급반등을 했다는 것. 그 바람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세, 즉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서, 거시경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를 센티멘탈 장세라고 하죠.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약세작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좀 낮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은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성이 좀 낮아졌다는 그 한 가지만의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니고, 또한 원래 전쟁 그 자체가 추세적인 구조적인 악재 또한 아니었기에, 오늘의 반등은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속에 전쟁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것에 따른 현재 일시적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너무 크게 현재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 세계 증시는 고강도 긴축과 관련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희망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빅스텝이 예상되는 현재 지금 0.5%포인트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는 3월 17일 FOMC 그 이후에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냥 반전이 아니라 크게 현재 약세장 분위기에서 탈피를 해서 다시 회복되거나 성장하는 단계를 접어드는 대반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크기는 크지 않을 거고, 조정의 추가적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잘 참아왔듯이 앞으로도 더 굳건한 현재 인내를 갖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대반전이 나왔을 때 유리한 그런 종목들로 미리 채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말이죠. 어쨌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3월 17일 날 미국 FOMC 이후에 시장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판단보다도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늘은 그동안 계속 시장을 많이 봐왔으니까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LG화학과 포스코, 새롭게 대형주 중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대상에 했던 두 종목이 있었는데, 그 두 종목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존 종목 중에서 스몰캡인데요. 일단 위메이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위메이드가 모처럼 만에 12%나 탄력적인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3인방 중에서, 스몰캡 3인방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약 7.3% 정도 올라왔고요. 또 PSK가 꽤 많이 올라왔죠. 근 10% 정도나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요. 자, 이들 종목은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있는 반도체 3인방 중, 그리고 낙폭도 어느 정도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리뷰 차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순서를 밟아서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차트는 종합지 차트를 올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러시아가 어쨌든 어떤 협상을 현재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군을 철수했다는 것이 호재가 돼서 전 세계 증시가 뜨겁게 환호했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쟁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체가 아주 큰 악재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긴축과 관련된 미 연준의 스탠스다 하는 건데, 지금 미 연준의 각 위원들끼리 상당한 긴축 강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아주 강성 매파였었던 사람이 에스더 조지 현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인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현재 이 사람이 원래 매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인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인물이 있죠. 제임스 블러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강성 비둘기파 대표적인 친시장파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주 강한 매파로 돌변했다는 거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현재 앞으로 5개월 내 7월 달까지 1%포인트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0.5%포인트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빅스텝 고강도 긴축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비둘기파였던 건데 아주 강하게 지금 매파로 전향을 해서 그런 고강도 긴축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 둘이 약간 다른 듯 그렇게 긴축과 관련된 논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분위기가 현재 조금은 고강도 쪽으로 기울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만약 그게 부담이 된다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예민하게 보지는 말자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월달 FOMC 대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던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말이죠, 에스더 조지가 얘기하는 점진적 긴축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맞을 매라고 한다면 빨리 맞고 또 한꺼번에 맞는 게 낫다는 거죠. 나눠서 맞는 것보다도 빨리 맞고 나눠서 맞지 말고 한꺼번에 맞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한 번의 충격이 있을지언정 고강도 긴축으로 자리 잡는 게 우리 증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걸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강도 긴축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일단 지금 얘기되는 긴축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죠. 기인지, 그리고 통제 가능하며 그것을 인식한 의도적인 인위적인 그런 정책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위험은 불가측,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 대비 훨씬 더 그 위험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미 연준 위원이 지금은 매파적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둘기파, 지금 워낙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 그거 잡기 위해서 매파로 전향했을 뿐 기본적인 그들의 베이스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물가만 잡히면 곧바로 비둘기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세 번째, 추가적인 악재가 있나요? 지금 현재 긴축이 나왔으면 추가적인 악재, 이미 QT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 만한 추가적인 악재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재반 악재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는 거죠. 벌써 3개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근 6개월 정도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미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의 조정폭 13.9%. 최근 약간 좀 그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약폭은 아니지만 최저점은 13.9%까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정도 조정받으면 웬만큼 조정받은 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4년도 금리 인상 그 시기 때는 실패 사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1월달까지 25개월간 약 17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4.25%포인트 당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걸 리만과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였다는 거죠. 실패 사례입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는 2015, 16년, 17년 1월달까지 성공 사례인데 상당히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2015년 사례보다 조금 더 고강도에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공 사례를 경험을 했고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현재 그 경험도 있고 감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무리한 선택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팬데믹 특수 상황, 팬데믹이 우리나라 아직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최종점이 지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전 세계 경기, 특히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거죠. 물가가 정상화되면 정책, 특히 긴축의 강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내년 정도 되면 긴축의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거시 지표를 보면 미국의 성장률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가를 뺀 나머지 지표, 그 중에서 고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실업률이 3.7% 정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미국 경기나 거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각계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이른바 신기술 영역이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 NFT나 코인이나 메타버스 등 여기서 포괄하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역시 별 지장 없이,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상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 가도에 놓여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상황이니 그에 걸맞는 종목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는 여태까지 큰 훼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들여다볼 때 최근 우리가 조정을 좀 받는 사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 납부고 조정을 받을 때는 수급 구도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일반 개인들만 유독 순매수하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년 들어서 시장에 납을 때 외국인들의 태도는 그와 상반되죠. 최근에 약간 좀 매도했지만 약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거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약세장에서 보통 보이는 그러한 스탠스는 전혀 아닙니다. 약세장에서는 기관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최근의 매도는 오직 현재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최근 들어서는 또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어디입니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을 뿐이죠. 그들이 약 4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 베이스가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관망하는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는 관망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는 순매수하더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근 1조 가깝게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그런 장세라고 한다면 똑같이 반도체를 매수한다 했을 때 응당 당연히 삼성전자를 훨씬 더 많이, 거의 2-3배 이상 더 많이 매수할 건데, 그 사이 시장에 조금 꺾이는 바람에 그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단기 매도 타깃이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삼성전자의 전체 순매수 규모가 SK하이닉스보다 작았을 뿐 원래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뭔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3월 17일 FOMC 바로 그 이후에 시장의 반전의 어떤 배경으로 작동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와 관련돼서 앞서 얘기했던 스몰캡도
그 포맷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갖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버텨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각계 작은 종목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삼성전자 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나중에 현재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시청 상위주, 업종 대표주를 보자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네이버 바닥권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새롭게 말씀드리는 LG화학도 괜찮아요. 너무 억울한 주가라고 했던 건 위치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포스코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관계없이 모두 좋다. 한 6개월 정도 볼 때 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봤던 거죠. 실적 좋고 또 현재 밸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봤고요. 자,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는 신기술주 위메이드, 보다는 다날이 더 안정적이고요. 다날, 위메이드, 그리고 DOE도 모처럼 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장형국 CEO가 기자 간담회를 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바람에 위메이드가 12%나 올라왔다는 건데, 자, 지금 위메이드의 지난 4분기 실적 원래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그 코인 위믹스의 유동화 매출을 제외하면 그 영업이익 규모가 불과 200억 남짓, 230억인가요? 290억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예상 기대했던 것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로서 사실상 어닝 쇼크다 하는 점에서 그 점 위믹스에 공시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것에 대한 1차 쇼크 이후 추가적으로 어닝 쇼크라고 하는 2차 쇼크를 맞이해서 주가가 한때 20만원 넘어갔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 됐다는 건데요. 그런 흐름과 관련돼서 장영국 현 CEO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일단 현재 미래전설 실적과 관련돼서 지난 4분기 때 현재 그 게임의 실적이 저조한 건 맞지만 금년 1분기 들어 그 실적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4분기 때보다 분명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고요. 두 번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성장세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고 크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 지적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 일단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자신감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게임과 관련된, 게임은 원래 흥행과 관련된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영향력 있고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게임을 3월 달까지 5개 론칭을 한다고 하죠. 베타 버전 시험 서비스도 안 하고 바로 시장에 투입할 모양인데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게임 5개를 론칭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 이와 같이 신규 성장 동력이 장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특히 게임 업체나 다른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M&A를 잘해야 되거든요. 총알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죠. 어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행동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내외 개발사 M&A에 계속 정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고요. 자, 그리고 현재 P2On과 관련된 경쟁 심화와 관련돼서 현재 경쟁력 유지가 되겠느냐, 선두주자지만 후발주자의 그 위상을 뺏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세계에서 선발주자가 후발주자한테 역전당하는 경우는 그 사례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커뮤니티 공간과 그 시장이 먼저 크게 형성되는 것에 따른 추종이 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선발주자 계속 그게 더 커지면 커졌지 뒤바뀌는 경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영국 CEO의 그 말은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위메이드가 갖고 있었던 원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높고요. 또 실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성장성과 관련된 시장 기대감이 워낙 큰 나머지 현재 주가에 대한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시되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로 매수한다든가 또 신규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비중으로 매수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접근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다날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뒤따르는 DOU도 마찬가지. DOU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43,000원대까지 한때 4만원이 현재 위협당할 정도로까지 많이 빠진 적도 있었죠. 어쨌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적당한 비중으로 이들 종목을 가져가 주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부분 매수만 가능하고 현재 보유하는 물량 정도만 보유하는 그런 정도의 아직은 적극적으로 대시할 때는 아니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PSK를 먼저 볼까요? PSK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주로 드라이 스트립, 건식 세정 장비를 가장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식 스트립과 관련돼서는 세계 제1의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데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중국의 시안 공장 시설 투자 확대 제1차 수혜주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하이닉스 거래처로 확보를 했다는 거죠. 특히 D램, 낸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미세화에 또 수혜를 받은 대상이 된다는 거고 또 수출 비중이 꽤나 높죠. 이 업체가 수출 비중이 50%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수출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 드라이 스트립 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다는 건데 그 비중 50%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처가 그 전에는 D램이었던 건데 지금은 비메모리 쪽으로 또 파운드리, 비메모리 중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PBR, PER, 특히 PER이 낮아요. PER을 지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적은 탄탄하고 계속 성장 가도에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PER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차트를 안 켜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차트를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PSK 주가는 이 정도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점 5만 단기 목표 가격은 물론 3월 17일 날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5만원 이하면 대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는 건데 가급적 싸게 사야 되겠죠. 대략 4만 5천원 정도를 타깃으로 하되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건하게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다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마이크론 잠깐 하나마이크론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마이크론 PER이 이렇게 낮지는 않죠. 성장성이 꽤나 높아진 상태라고 보고 실적 대비 좋은 점수를 좀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원래는 반도체 패키지나 테스팅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OSAT 아웃소싱 어셈블리 및 테스트 어셈블리 즉 조립이죠. 패키징을 뜻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외주를 주는 산업 트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대상,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된다 하는 큰 흐름.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스 아주 우량한 자회사죠. 32.75%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분 가치가 있고요. 전방 시장이 다각화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죠. 그 전에 역시 D램 위주로 했던 건데 D램 지금은 서버 D램은 그렇까지 모바일 D램에서 서버 D램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비메모리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가 가동이
PMIC 전력 관련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터치 IC 이건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현재 지금 지금 그 거래 대상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 하나, 밀접분을 한 자회사 하나 WLS가 있는데요. 지분 100%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업체가 뭐 프로브 테스트 키트 등등 패키지와 관련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SIG RDL이라고 하는 광폭 층배열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초고속 충전 집적회로 용어에 쓰인다는 거죠. 이런 거 이미 NXP 차량용 이게 납품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범용 확장이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를 초고속 급속 충전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넓게 채택될 소지가 좀 높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이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고속 충전과 관련된 그런 그 모멘텀을 갖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PER은 다소 한 15배 이상으로 높긴 하지만 여전히 그 성장성이 좋고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3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이 부분도 반도체이니까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인 3월 17일 이후에 그 궤도 위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아까 얘기했던 PSK나 그전 얘기했던 한미반도체와 같이 추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들 종목을 지금쯤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 있는 물량 그대로 쭉 갖고 있으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